네, 안녕하세요. 로컬푸드 지역 음식과 맛,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 기획에 대해 강의하게 된 키핀의 김민재라고 합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로 지역 식자원의 활용, 맛, 음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기획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로컬푸드와 미각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획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먹거리는 인간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풍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공동체를 이뤄왔는데요. 먹거리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가장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공동체에 대해 실험을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 내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실험적 주제를 매개로 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지역 식자원을 활용한 맛, 음식, 기획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키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앞서 말했던 실험적 주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단체한테 있어서는 먹거리였어요. 먹을 수 있는 맛이나 지역 식자원들이었는데 저는 원래 직업은 미술관 에듀케이터였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나와가지고 공간을 차리게 된 거예요. 처음의 목적은 독립출판 서점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독립출판 서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간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다가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음식을 나눠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원래 미술관에 다녔었으니까 이제 미술관 전시를 하듯이 이제 작가들을 만나서 갤러리를 여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갤러리 식당을 운영을 했었어요. 작가님들 작업을 음식으로 재해석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 전시 오프닝 때 음식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는 기회까지도 펼쳐졌었고 제 작업이 음식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작가들이 매체 탐구를 하는 것처럼 저도 매체 탐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매체 탐구를 한다고 하면은 제 매체는 사실은 이제 채소라든지 먹거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결국 모든 활동의 기반이 저는 지역 식자원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것도 지역 식자원을 활용한 맛, 음식 기획에 대한 방법이지만 그게 조금 전체적인 저변에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추석이 조금 빠르거나 늦게 오는 해에는 농작물들이 그 속도로 자란대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달의 시간으로 자라나는 농작물이라고 말을 해서 뒤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달장이라고 하는 농부시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로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지금 계절의 시간에 맞춰 자라난 제철 농산물들을 제 시기에 만나볼 수 있는 지역 시장들은 지역 문화 기획, 새로운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다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혹은 지원을 통해 형성된 농부시장이 심심치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낸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곳들이 많아요. 또한 그 안에 지역 식자원, 맛,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장은 흔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 시장 안에 이런 지역 기획자들이 부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리서치와 현장 방문을 겸하는 기획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식자원과 맛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획으로 일반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농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역 식자원과 맛, 로컬 푸드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농산물을 제공하여 조리하여 판매하는 판매자, 흔히 말해서 요리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연결해주는 도시, 농촌의 교류를 위한 가장 훌륭한 브릿지는 이제 아마도 지역 문화 기획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로컬 푸드와 미각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획 사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요 사례들은 저희 단체가 진행했었던 사례들로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농부시장 달장이에요. 이제 서울에 마르쉐라고 되게 좋은 농부 장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서울의 마르쉐가 지역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역에 필요한 장터에 대한 고민과 일반 시민들이 지역 농가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장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달장의 시작은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제 작업이 매체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19년도에 충북 옥천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 농장에 제가 좀 다니게 됐어요. 포도 농장에 다니면서 그냥 주말마다 가서 포도 농사를 배웠었거든요. 어떻게 농부님들이 이렇게 지역 식자원을 키워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판매하시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일까요? 이런 답들을 했었는데 이런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는 미래의 친구들을 위해 좋은 땅을 남겨주기 위해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보고 농부님들마다도 되게 다 철학이 있구나. 농부님들 한 분 한 분을 조금 작가처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시장은 정말 작게 10팀이 모여서 이 농부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활동했었던 것들을 보시고 이제 청주에 있는 동부창고에서 같이 이런 것들 진행해보면 좋겠다. 제안서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동부창고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유기농 마케팅 센터라든지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지역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시장들을 보고 우리 장소도 조금 도와줘 볼게. 우리 장소에도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장터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장터를 하면서 되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장터 안에 많이 담았어요. 지역의 다양한 로컬 푸드를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을 위한 행동들을 위해서 집에서 다이용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장을 보실 때 일회용이 아니라 에코백 같은 걸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그 달에 제철 못난이 채소를 나눠드린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들이 많은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주제가 지역 식자원 활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부님들이 만들어내는 채소와 먹거리들이 그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을 모으는 마켓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꾸준히 그래도 저희가 민간 단체에서 시작했던 달장이 3년 내내 쭉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시면은 저희 포토존도 이제 직접 다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집에서 안 쓰는 천도 받아서 저희가 채소 모양으로 다 오리고 붙여서 포토존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 농가에서 온다고 했을 때 농부님들이 오시면은 딱 정말 우리 생각에는 먹거리만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농부님들이 직접 가공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2차 생산품, 3차 생산품까지 계속 같이 만들어내세요. 지금 사진에 있는 팀은 괴산의 모아농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제 모아농이라는 팀이 와서 판매하는 직접 원물 재료와 함께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잼이라든지 허브를 키워서 만들어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같이 만나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채소 도슨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채소 도슨트는 흔히 미술관에 가시면은 도슨트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슨트를 들으시는데 채소도 도슨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도 예술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농부가 만들어내는 채소와 작물들은 그들의 예술 작품과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기반해서 농부님들이 직접 자기의 작품, 자기가 만들어내는 원물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농사를 지러 가보고 같이 음식도 해 먹어보고 농부님을 초대해서 토크 콘서트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흔히 농장 체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 익은 예쁜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는 체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밭이 생기기 전에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딸기가 달리려면 그 전에 어떤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지, 뭐 흙을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멀칭 비닐을 깐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어요. 채소 도슨트 프로그램 때는 이제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농부님들의 어떤 삶을 이해하고 농부님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 농부님들이 키워내는 생산물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워크숍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지금 사진 속에 밭에서 제가 요리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문화진흥원의 팜파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저희가 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해서 나눠 먹는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달장에 초대되었던 괴산의 모아농 친구들이 와서 토크 콘서트를 연 장면이었어요. 농민들이 와서 단순하게 채소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런 방법으로 살 수 있구나. 아니면 저런 형태로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싶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꼭 단순히 충북에 있는 농가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제주도도 가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양평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간을 조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여러 곳의 농부님들을 만나보고 부여에 있는 농부님도 만나고 양평에 있는 농부님도 만나고 제주에 있는 농부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각자 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시거든요. 생각보다 충북에 있는 농부님들이 나누는 고민과 각 지역마다 농부님들이 나누고 있는 고민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획자로서 지역에 있는 농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각 지역과 지역의 농부님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조금 농부님들을 초대해서 농부님들끼리의 교류도 조금 진행을 해봤었고 로컬 푸드를 활용해가지고 농부님들과 함께 다양한 맛을 형성화시키는 작업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다양한 맛을 형성화시키는 프로젝트 작업들은 지금 세 번째 사례인 테이스티 팔레트, 채소 물감 컨텐츠로 조금 구현이 됐었는데, 채소 물감은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감이었어요. 물감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냈었는데, 처음 시작이 청주에 있는 이제 미술관에서 저희 팀한테 추상 프로젝트 작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 팀이 조금 먹거리를 기반으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항상 해왔었던 단순하게 뭐 채소를 찌고 채소를 볶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작업에서 벗어나서 저희도 요리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조금 채소들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퓨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호박을 가지고 노란색 퓨레를 만들고 뭐 비트를 가지고 빨간 색깔 퓨레를 만들고 감자를 가지고 하얀색을 만들고 시금치를 가지고 초록색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채소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빵에다가 발라가지고 색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위에 채소와 과일을 얹어서 이제 어떤 구상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진,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뭐 연구도 해보고 연구를 통해서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작업도 해보고 먹을 수 있는 물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예술 작업과 식경험을 접목시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을 꾸밀 때도 처음에는 채소 물감만 갖다 두고 뭐 식빵 흔히 말하면 도화지가 될 수 있는 식빵들과 채소 물감들만 갖다 줬다라고 한다면은 제철에 맞춰가지고 포도가 많이 열리는 데에는 포도만 따오는 것도 아니고 포도 잎과 포도에서 나오는 가지들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와서 다이닝 테이블을 꾸민 다음에 이제 채소들을 두고 단순히 맛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 식자원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감각을 통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었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농가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식탁 위로 옮겨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재료의 맛과 색, 특징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다이닝 테이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진행했었던 음식과도 많이 합쳐졌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만나기 힘든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거와 함께 저희가 쓰는 채소 물감을 곁들이고 채소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잘라서 조금 시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다이닝 작업들을 채소 물감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점점점 조금 확장되는 방식으로 다이닝 작업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이스티 팔레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로 처음에는 채소 물감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다이닝 작업으로 확장이 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식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 이제 처음 의도와 되게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맛에 기반한, 감각에 기반한 프로젝트들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도 이러한 확장적이고 유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조금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테이스티 팔레트라고 하는 채소 물감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들이라든지 비단 연산문화창고뿐만 아니라 동부창고 아니면은 이제 진로교육원들 다양한 기관들에서 미각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의뢰를 많이 주셨어요. 그중에 조금 대표적으로 연산문화창고 미각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연산문화창고 미각학교는 논산시 연산읍에 있는 오래된 농협 곡물 저장 창고를 지금 현재 스마트팜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부엌, 오감 놀이터, 되게 재미있는 어린이를 위한 재생시설로 바꾼 곳인데요. 이제 연산문화창고에서 맨 처음 맛 관련 수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채소 물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했을 때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미각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로컬 푸드를 꼭 활용한 것들로 채소 물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채소 물감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퓨레에서 벗어나서 밀가루랑 섞으면은 이게 색깔 반죽이 되고, 그리고 물에 풀어내면은 물처럼 색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맛 기반의 수업이다 보니까 맛을 형상화시키는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새콤한 맛은 어떻게 그려낼까? 달콤한 맛은 어떻게 그려낼까? 쓴맛은 어떻게 그려낼까?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채소 물감을 만들고 채소 물감으로 만들어낸 그림들을 먹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기본적인 수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거 외에 이제 곡물 놀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보게 되고, 지금 와서는 아이들이 직접 뭔가 로컬 푸드를 판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장터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내게 됐었어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확장성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테이스티 팔레트 작업이 그러니까 다이닝 프로젝트들을 많이 풀어내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되게 좋았던 연산문화창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 가족과 함께하는 다이닝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연산문화창고는 야외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2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주에는 제철 로컬 푸드를 가지고 이제 청도 담그고 맛있는 요리도 해 먹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였고요. 저장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이. 그래서 그걸 일주일 후에 또 다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단순히 요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간을 살펴보는 일들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가을이었는데 연산문화창고 근처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조금 코스모스도 꺾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옆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무화과 잎도 따와서 테이블을 장식해보고, 이렇게 다 다이닝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커다란 테이블에 이제 하얀색 테이블보를 펼치고 저희가 꺾어온 코스모스랑 뜯어온 풀들을 둔 다음에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요리를 해서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다이닝 프로그램으로 미각학교가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각학교 수업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린이 아트마켓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와 미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산문화창고 미각학교도 더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사례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컨텐츠라든지 프로젝트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생겨나게 되면은 많은 확장성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기획하는 지역 프로젝트들은 내가 기획하는 로컬 푸드, 내가 기획하는 지역 식자원 활용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나만의 것이라고 두시지 마시고 조금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많이 이용해서 확장시켜보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5번째로 채소 한 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1년 정도 진행된 프로젝트였어요. 채소 한 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는 지역 식자원을 활용한 채소 밥상을 먹어보자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지역 살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부님이 오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매주 만났어요. 매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에 만나서 저희 로컬푸드 재료가 원물이 딱 있으면은 오늘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활동들을 했었어요. 우리 아예 안 만들어 본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요리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방법들도 했었어요. 채소를 두고 뽑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정말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 떡과 문어라는
키워드가 저희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문어와 채소와 쌀가루를 이용해서 떡도 만들어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했었던 이제 요리를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들이었어요. 채소 한 끼는 단순하게 채소 음식들을 나눠 먹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안 해봤었던 요리들을 지역 로컬 푸드를 가지고 해보고 새로운 맛들을 가해서 발견해보는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팝업 레스토랑으로 판매를 해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항상 매번 이야기를 드리듯 농가에 가서 이제 직접 수확도 해보고, 그리고 농가 일도 도와주고, 농부님들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같은 일들의 반복이지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항상 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하는 얘기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가서 농부님들 만났다, 밥을 해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벌써 5가지의 사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활동들은 지역에서 쭉 한 가지의 활동인 것 같아요. 농부님들을 자꾸 만나고, 음식을 자꾸 해먹고,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결국 그냥 하는 것 뿐인데, 하다 보면은 되게, 이거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확장되네? 이런 방식들로 해볼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이제 지역 기획자들이 모이면서, 그럼 우리 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네 생각을 합쳐서 다른 걸 해보자 라는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채소 한 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을 갑자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떤 친구는 하루키 책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하루키 책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하루키 작가가. 그래서 저희가 포장마차를 열었는데요. 포장마차가 하루키 음식만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열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 하드웨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덧입혀져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고, 결국 끊임없이 확장되고 끊임없이 조금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로컬 푸드와 미각 등을 활용 프로젝트 기획 사례를 쭉 말씀드리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조금 두서가 없었긴 한데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단체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실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 주제가 저희는 먹거리고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문화 기획을 하는데 로컬 푸드와 맛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농부님들을 만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앞선 사례들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디서 농부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농부님들이라고 해서 큰 관행농이라든지 정말 나랑 관계가 없는 분들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농부님 만나게 된 계기가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팀원이랑 내추럴 와인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내추럴 와인 수업을 듣는데 그 내추럴 와인 수업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 농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농부님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 농부님네 농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농부님의 농장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이쿱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곳들만 찾아가더라도 정말 농부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면 단순히 농부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로컬 푸드, 먹거리도 만날 수 있고요. 지역에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작은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장터뿐만 아니라 사실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직거래 장터여서 거기다가 채소라 2차 생산품들 갖다 놓는 분들 모두 농부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문화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서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서사를 저희가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귀담아 듣는지인데, 저희 단체는 그 방법이 먹거리와 이제 어떤 지역 식자원들, 그런 것들이 저희의 매개였던 것 뿐이고요. 각자 꼭 이제 지역 식자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문화 기획자로서 가장 조금 중요한 거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본 것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이에서 쌓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어떤 사회적 자본들,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 기획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도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 기획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신다면은, 저는 제 방법은 음식이었고 맛이었고 농부님들을 만나는 거였지만, 이제 그냥 동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단순히 흘려듣는 게 아니라 요거에서 새로운 뭔가 재미를 발견하고 그걸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은 그게 어떤 지역 문화 기획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